제1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해야 되잖아요. 네. 뭐 파리 조약으로 출원하든 PCT로 출원하든. 근데 요즘에 약간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됐던 게 우리 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10일에 출원된 건을 PCT로 출원했는데 국제 출원일이 2023년 7월 13일인 거야. 응? 가끔 보면 그런 건이 있어요. 근데 국제 출원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PCT가 정상적으로 출원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USPTO가 지정관청이 이거다. 아니 수리관청.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리관청 기억나요? 리시빙 오피스 작년에 다 했죠? 응? 그럼 이거는 저기 1년이 도관거래소 원래 안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됐냐면 2022년 7월 1일, 2일, 3일이 헐리데이였던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때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7월 4일 이날이 마감이 된 걸리는 거는 4일로 다 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있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이 있었냐면 우리는 1, 2, 3이 휴일이 아니라 1, 2까지만 휴일인데 4일로 된 거야. 그거를 놓친 거야. 그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놓칠 경우가 있죠. 공휴일이 없는데도 2022년 7월 2일 공휴일이 아니라고 해도 이게 토요일이고 2일이 일요일이다. 그러면 3일에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이날이 아니라 이날이 2022년이 그죠? 여기서 이 얘기야. 그죠? 이때는 제대로 1, 2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근데 2022년 1, 2, 3이 7월 1, 2, 3일이 헐리데이였으면 7월 4일 해도 이건 오케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공휴일이 1월 2일이었는데 4일에 출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선권 주장 예외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2개월 내에서는 허용해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알았죠? 우선권 주장 놓쳐도 1년이 지나도 지나도 그거를 인정해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 출원은 인정이 돼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인정이 안 돼. 알죠? 그래서 그 경우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국제 출원 PCT 국제 출원은 유효해요. 맞죠? 출원이 죽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우선권 주장이 실효되는 거야.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요? 예, 들어왔을 때.
그렇죠? 우선권 주장은 PCT 자체는 출원은 유효한데 우선권 주장만 실효가 된다. 없어지는 주장이 우선권 주장이 취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일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국제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우선일까지 소급되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되면은 이날 출원한 게 이제 신규성, 진보성 할 때 소급표가 인정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날 7월 4일에 국제 출원했지만 실제로 이 국제 출원은 출원한 일이 국제 출원일이잖아요. 그날 기준으로 모든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되면 이런 경우라면 이날 출원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출원한 걸로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선권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처음에 우선권 주장을 했는데 뭐 문제가 생겨서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국제 출원한 날만 인정되고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젠 다 알죠? 요 국제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일 사이에 있는 다른 건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규성하고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한 유형의 발명이 요 사이에 있으면 이 건은 특허를 못 받는 거예요. 그쵸? 1년 내에 그 재수가 없는 경우죠. 그 경우는 우선권 주장이 원래 있어서 아무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우선권 주장이 문제가 생겨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인데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출원한 게 끼어 있었다 그런 얘기. 근데 이 경우는 많진 않아. 1년 내에 똑같은 발명이 있을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렇지만 공지 공용이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고, 뭐 박람회 출품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제품이 시중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중간 OA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어쨌든 이 건은 죽는 건 아니지만 우선권 주장이 실효가 돼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건으로 인정이 되고 그 건은 그냥 국제 출원일이 최초 출원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 출원일. 그러면 우리가 우선권 주장하면서 출원하면서 한 건당 2만 원인가 뭐 얼마를 내잖아요. 그럼 이게 실효가 되면 그거를 이제 반환 받으면 돼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곤란하죠. 그러니까 근데 출원인들은 이런 경우가 생겼어도 그냥 이게 인정되는 나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냥 출원해 버리는 거예요. 우선권 기간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갑자기 이거 우리 우선권 주장이 넘어갔는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 고려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사실 시간이 있으면 건을 받았을 때, 신건을 받았을 때 그 건에 대해서 이제 국제 출원일이 1년 내에 이루어졌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제 출원일하고 우선일만 보면 되니까 우선일도 우선권 주장이 다수 복수 우선권 주장했을 때는 최초 우선권, 그죠? 주장일 그날로부터 1년 내인지 아닌지 한번 참고로 볼 수는 있죠. 그래서 1년 넘어서 저런 경우라고 하면 그 수리관청이 어디냐 미국이냐 일본이냐 봐서 네이버에 2022년 7월 1일이 공휴일인지 일본이 공휴일인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거는 거의 뭐 한 90% 이상은 1년 내에 다 출원됐어요. 됐는데 혹시 뭐 그런 게 눈에 띄면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우선권 주장은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1년 내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모르고 출원을 했는데 뭐 이거 뭔가 온 거예요? 예. 아. 청에서 무조건 불인정 통지서가 와가지고 통보를 했더니 뭐 출연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뭐 그런 식으로 왔던 건데 건이 죽는 줄 알았는데 건이 죽는 건 아니니까 다행히 뭐 다 별일 없이 넘어갔어요. 건 주장 그 중간에 다른 건이 없기를 바라야 되는 거고 뭐 그죠? 그런 일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건은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우리가 결국 우리는 거의 실무팀이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관리팀에서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업화돼서 그렇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 일단 우리끼리 하는 복습 과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좀 빨리 신대리님 레벨까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지금 시간이라는 게 그죠? 시간 공백이 만만치가 않네요. 이것도 이제 복습하는 건데 옛날에 이 개별 위임장 이거 관련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출원인이 직접 출원하는 게 아니면 대리인이 출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래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대리인은 뭐라고요? 입법상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본인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미성년자, 한정취산자, 금취산자가 있을 때는 이거는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뭐 행위 무능력 좀 순화된 표현으로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무능력자들 법률행위 무능력자예요. 이게 다른 뭐 어떤 뭐 활동의 무능력자가 아니라 법률행위 무능력자들은 후견인 제도가 있죠. 그죠? 후견인 제도. 후견인이 있어야 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일반 법률행위는 대리는 그리고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죠?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뭐 그런 순서로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사촌 이내의 친족, 그래도 그것도 없어. 그러면 검사가 해요. 법원의 검사들. 법률행위는 대리인 본인의 법률행위 그래서 그러려면 대리인이 되려면 대리권이 수임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대리권을 수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위임장에 의해서, 그죠? 위임장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임된다, 그죠? 근데 이 위임장은 우리 이제 특허 절차상
대리인의 위임장은 두 가지가 있죠. 개별 위임장이 있고, 그죠? 이거는 포괄 위임장이 있다. 그래서 개별 위임장은 individual power of attorney 또는 specific이라고 해요. specific power of attorney. 그리고 이거는 약자로 POA라고 하죠. 이게 개별 위임장. 개별 위임장은 각각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거고, 이제 포괄은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전체 모든 건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General Power of Attorney, 그죠? General POA라고 한다. 이런 용어들 많이 봤죠. 포괄 위임장. 그래서 이 개별 위임장이나 포괄 위임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그 사람이 그 출원인 본인, 그죠? 본인의 특허 출원을 대행할 수 있고 특허 출원 관련 절차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위임장 양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위임장 안에다가 각각의 그 모든 법률 행위 그런 것들, 그 내가 대리인한테 위임하고 싶은 일들을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리인은 이 위임장에 들어가 있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응? 그 이외의 일을 하면 무권리자의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법상으로는 뭐 표현 대리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무권리자 대리권을 제대로 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위임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이 개별 위임장에는 개별 위임장이든 포괄 위임장이든 모두 그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구체적인 절차를 다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임의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임장을 받지 않고 하는 대리는 무권 대리인이 돼서 그거는 절차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법률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거를 내 인감증명서를 뭐 부모님한테 띄워달라고 해도 그 위임장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법률 행위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위임장은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시픽 파워 버튼의 하나의 예를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 여기서 보면 옛날에 자세히 뭐 보라고 제가 뭐 숙제를 내주긴 했는데 안 했을 것 같아서, 그죠? 이게 우리 회사 폼이고, 근데 이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특허사무소나 뭐 특허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폼이에요. 이게 특허청에서 예시한 한글 위임장 양식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어로 만드는 위임장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출원인들한테 모두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뭐 자기 나라 양식에, 자기 회사 출원인 양식에 따라서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다 번역을 해서 그거를
출원을 제출을 해야 돼요. 이런 외국어로 된 것은 모두 번역문이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위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양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미국 영미권의 법률 행위 양식의 이제 일반적인 폼이에요. I, we, 뭐 the undersigned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서명한 본인, 우리 그런 얘기, 나, 우리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인은 개인일 때고 우리는 뭐 회사일 때는 we라고 써야 되니까 그런 거고. UWM Research Foundation Incorporated having my our address. 그러니까 이게 다 I는 my로 걸리는 거고 we는 our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것이잖아요. 얘기를 일단 쭉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이스트 노스 에비뉴 1440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합중국 위스콘신 53202 그러니까 발명자 출원인 이름 맨날 관리팀에서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메일로 국내팀에 보내면 국내팀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출원서를 작성해서 오잖아요. 그죠? 발명자가 10명 되고 막 하면은 늦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꾸로 이제 영어 주소는 거꾸로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미국 위스콘신주 이거 우편번 53202 밀워키 이스트 노스 에비뉴 1440 그렇게 읽으면 되죠. 이게 소재하는 UWM Research Foundation Incorporated는 하기 서명한 한올 Intellectual Property and Law를 make and appoint do hereby 본 증서로서 만들고 임명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임명한다 뭘로? 대한민국의 한월 특허 법인을 as my our law our true patent attorney 나의 진정한 특허 대리인으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한월을 임명한다. to hereby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on my our behalf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절차 한국 특허 Korean National Face Patent Application based on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국제출원의 발명의 명칭이 이거인 그렇죠? 국제출원 번호 PCT 이거 어쩌고 저쩌고를 기반으로 한 국내 단계 특허 출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들을 나를 대신해서 하도록 그죠? 임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에? At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그러니까 한국 특허청에 대해서 그죠? 이런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하는 대리인으로서 임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그런 얘기 디스미스 임명 또는 해임한다 그렇게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그런 행위를 할 그럴 대리인으로서 임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to가 아까 to take on 거기에 걸리는 거죠. 뭐 하도록 서브 어토니 그러니까 서브 어토니는 복대리인이에요. 복대리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한월 특허 법인의 복대리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to convert or divide the said application 그러니까 상기 출원을 컨버트는 뭐겠어요? 컨버트 변경 출원한다고 했죠. 그죠? 변경 출원하거나 디바이드는
분할 추론하는 거죠. 그죠? 변경 또는 분할 추론할 그럴 행위하는 것을 또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임명하는 거죠. To claim or withdraw the priority right. 그러니까 priority right는 뭐예요? 우선 권리니까 우선권이죠. 그죠? priority 권리. 우선권을 어떻게? 주장하거나 철회하는 거죠. 그죠? 주장 또는 철회. 응? withdraw.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To request the examination. 이거는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심사 청구하는 거.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 그리고 우선권 주장 취소, 그리고 심사 청구, 그 각각의 절차 단계 다 알잖아요. 그거를 다 임명을 구체적으로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To demand a trial against a final decision for rejection against the decision of dismissal of amendment.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트라이얼은 심판 청구죠. 그죠? 심판을 demand, to demand 청구하는 거예요. To demand a trial. 뭐에 대해서? against 뭐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final decision for rejection. 최종 거절 결정이죠. final. preliminary rejection이 있었고 final rejection이 있었다고 했죠. 그죠? 그런 얘기고, or against dismissal of amendment. dismissal of amendment는 뭐예요? 보정이잖아요. 보정의 각하. 보정을 불인정한다는 거. 그게 dismissal이에요. 보정 각하. 그거고, 보정 각하 결정이죠. decision of dismissal. To lodge an administrative petition. 행정 청구니까 행정 심판이에요. 이것들.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lodge. Or shift from dissatisfaction with administrative action. 행정 절차와 관련된 불복 그로부터의 소송, shift죠. shift 소송을 하고 to withdraw or withdrawn the said application. 상기 출원, petition 신청, opposition은 이의 신청, demand는 청구, administrative petition은 행정 청원, 그러니까 행정 심판이에요. 이것도 행정 청원, 행정 신청 또는 소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petition or shift.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to withdraw or abandon이니까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거, 그죠? 그런 거를 다 이런 모든 절차를 이렇게 위임을 받지 않으면 위임 사항이 아닌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경우의 수, 이게 특허 출원 하나를 한 후에 특허청에서 일어날 수, 아니면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절차를 다 여기다가 명기를 하는 거예요. To transfer rights.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를 양도하는, 이전하는 거잖아요. transfer. 그러니까 이전하고 to perform all necessary acts on the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을 이렇게 열거했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추가 절차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는 이 말이 꼭 들어가는 게 좋아요. And to perform all necessary acts under the pertinent provisions of Korean Patent and Utility Model and Trade.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냐면 한국 특허 유틸리티 모델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법, 그죠? 법의 pertinent provisions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관련 조항들 하의 모든 필요한 행위들, 모든 필요한 행위들을 수행할 그런 걸.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여기에 명기되진 않았지만
이거 외에 다른 절차들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죠. 그죠? 사실상.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다고 해도 앞에서 열거한 그 중요한 사건 절차들은 명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특허청에서 다시 통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에서 그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다 명시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렇죠? 마지막 말이 없으면 또 나중에 약해지지만 위치가 대리인의 위치가 그렇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애매모호하게 모든 걸 다 위임했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절차 심판이라든지 뭐 소송 그런 것들 관련된 출원의 포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문헌상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또 다른 개별 절차에 대해서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서 처음에 그거 다 하는 게 기재하는 게 좋다. Before and after completion of patenting or registration.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특허를 받거나 특허를 받는 것 또는 등록하는 것의 completion 완료, 그죠? 완료 전과 후에 걸쳐서 그런 얘기죠. 특허를 받는 동안 또는 등록하는 동안 또는 그 전과 후 모든 시점에 걸쳐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갖춰서 하기 위해서 얘기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이 법률 서식의 양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을 쓸 때 학생 부분 신의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그죠? 이런 법률 문서에서 그 어떤 권위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이런 문구들이 들어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위에 나오는 I, we, the, undersigned 뭐 이런 식 do hereby make an appoint 이런 것들이 법률 용어죠 위에. 그리고 밑에 있는 by my signature below I hereby affirm that I have legitimate authority to sign power of attorney on behalf of the legal entity. 하기 다음의 나의 본인의 서명에 의해서 그런 얘기죠. 그죠? by my signature below 하기 나는 본인은 그런 얘기죠. 하기 서명자죠. 그러니까 본인은 본 증서로서 본 위임장으로서 그런 얘기 do hereby affirm 단언한다 그런 얘기죠. 단언한다 that 이하를 나는 legal entity는 법률 단체죠. 법률 실체 legal entity 그러니까 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기 법률 단체를 대신해서 그런 얘기죠. 파워 오브 어터니를 서명할 위임장을 서명할 형사정법이죠. 법률적인 권한 legitimative authority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 얘기죠. 단언한다. 뭐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위임장을 서명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런 얘기예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고 dated this day 11th day of April 2023 그러니까 이날 서명했고 출원인은 UWM Research Foundation Incorporated고 서명한 사람은 서명한 거죠. 서명에는 이름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타이프드 네임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로 기재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카 실바기라는 사람인데 사명을 저렇게 한 거죠. 그러고 직책이 필요한 거예요. 제목이 아니라 직책이에요. 프레지던트인데 무슨 프레지던트예요? 인터림? 어쨌든 대표 사장이래요. 회장,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임장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이거는 형식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위임 사항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개별 위임장이고, 이거는 부정입니다. 이게 위임장 아니고. 이거는 포괄 위임장이고, 이거는 개별 위임장 한 장으로 끝났는데 위임사항이 많죠. 아까는. 이건 처음 보는 거 같아요. 그래요? 잘 가져왔네. 요대리님도 처음 봐요 이거? 본거 같아요. 그래요? 본 거 같기만 해요? 그냥? 이것도 같은 양식인데 아까 개별의 입장에서는 그냥 패턴트 유틸리티 모델 앤드 디자인 트레이드마크 그렇게 막 한번 하고 끝났잖아요. 이거는 A가 특허고요. A0 B가 실용 신안이에요. 그러면 C는 뭐겠어요? 디자인, D는 상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포괄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포괄 임장을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포괄임 등록 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출원권을 보면 뭐 출원하려고 보면 포괄 임장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관리팀에서 오늘 출원하면 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포괄 개별 임장은 스캔본을 그냥 첨부해서 내면 되는데 포괄 임장은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원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원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포괄 임장이 나오면 이거는 들고 특허청으로 가서 직접 제출해야 돼요. 가서 알바들이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 위임 번호를. 근데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는 그거를 이제 한시적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거 인정해줬었는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위조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이거는 이제 원본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편으로 DHL로 와야 돼요. 이거는 트레이닝 보내주는. 그래서 이걸 보면 그냥 General Power of Attorney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양식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위임 사항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I, we, the, undersigned 똑같죠? do, hereby 이렇게 다 같은데 to, do, any or all of the following
다음 중에 특정한 것 또는 모든 것을 행할 그런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순서가 조금 바뀐 것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번 to undertake any and all procedures with respect to filing an application for patent.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허원의 출원과 관련된 임의의 그리고 모든 절차, 특정한 그리고 모든 절차를 수행할 그럴 권한을 위임하는 거죠. 그게 A0고, 그리고 등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포기, 어벤돈, 취하, 뭐 그런 식으로 수많은 절차들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 패턴트라고 돼 있고 이거는 전부 다 A 속에서는, B 쪽에서는 유틸리티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죠? B에서 보면 끝에 부분이 다 그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절차는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 상표 관련돼서는 조금 다르고, 세 번째 C에서 보면 for design design이라고 돼 있고, 그죠? D에서 보면 for trademark 뭐 right 뭐 그런 식으로 registration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페이지를 보면, 5페이지를 보면 by my signature below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형태도 같고, 근데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I, we, the undersigned acknowledge that the above attorneys honor intellectual property and law fully informed us of our rights under general power of attorney with respect to the delegation range and mandate period and method withdrawal. 이거는 뭐 하기 서명한 우리는 향기 한월 특허법인이 우리한테 이런 권리, 하기 위임장 파워 오버 제너럴 파워 오버 어토니라고 되어 있는 그런 위임장 밑에 있는 우리의 권리, 모든 권리에 대해서 통지했다, 알려줬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은행에서 볼 때 뭐 우리는 그 자기 상기 뭐 약관을 다 충분히 이해하고 뭐 고지했고 내가 읽었고 동의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마지막 장을 보시면 서명할 때 주의사항 그런 것들이에요. 서명자는 2번 서명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고? 위아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여기, 위아 아래, 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please have the signatory sign in the first section and sign again in the second section. The signatures, the date of signature, the type, the name, and the title in the first sec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ose in the second.
첫 번째 이제 서명한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야 된다네, 서명이.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위임을 이렇게 받아야 위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페이지 다시 보면 두 번째 섹션을 보면 with respect to delegation, 위임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delegation, range, the mandated period, 이것도 위임된 기간, 그리고 그 위임, 포괄위임의 철회 방법, method of withdrawal, 철회 방법. 그러니까 포괄위임을 한없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걸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어떤 다른 그 사람을 위해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기 때문에 포괄임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철회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모두 우리한테 고지를 해줬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이해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번역문하고 같이 포괄임 등록통 그거를 포괄임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원본을 내면서 포괄임 등록 번호가 나와요. 청에서 그런 포괄임 등록 번호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위임장을 내지 않고, 다른 건일 경우에는 매 건마다 위임장을 그 서류에다가 뒤에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개별 건마다 건 번호, 발명의 명칭 다 기재해가지고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죠? 그러고 그 출원인도 그걸 매번 그거를 이제 대표자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서 그거를 각각 보내주는데, 그걸 한국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나라에 보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을,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는 포괄임을 등록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 포괄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아무한테나 주면 좀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관계가 쌓인 상태가 아니면 포괄임을 주기 힘들고, 얘네들도 뭐 한국에 특허 출원하면서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특허 사무소를 다 복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 경우에는 포괄임장을 한 곳에만 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신중을 하죠. 그래서 물론 뭐 한국에 출원할 때는 하나만 쓴다, 그런 회사들은 포괄임을 등록해요. 근데 이게 대리인별이 아니라 출원인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절차가 간단하진 않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허법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6조를 보면 4조, 5조 4조 5조 5조를 한번 노민영 연구원님이 빨리 읽어보실까요? 제5조 제외자 특허 관리인 제1항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제외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특허 관리에 있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6조 7조를 대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6조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 관리인의 경우에도 수행할 같다. 1. 제1호 특허
출원의 변경, 포기, 취하, 제2호 특허권의 포기, 제3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 등록 출원의 취하, 제4호 신청의 취하, 제5호 청구의 취하, 제6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제7호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 청구, 제8호 대리인의 선임, 제7조 대리권의 증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제 이 조항들이 이해가 가죠? 이런 규정에 따라서 대리인의 위임장을 제출한다. 대리권을 증명할 때는 서면으로서 증명해야 된다. 이 7조 때문에 서면 위임장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임장을 처음에 출원할 때 직접 내는 게 좋지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거를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위임장 없이 출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위임장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특허청에서 흥결사항 보정 명령이 오기 때문에 위임장 보정 통지서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뱅금 얘기한 3조를 보면 옛날에 했지만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않으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 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1항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 없이 132조의 2에 따른 특허 취소 신청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외자는 그러니까 외국 법인들은 특허 관리인을 꼭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기가 직접 한국에 와서 법률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6조 이제 유대리님 읽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우리죠.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 목록으로 기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다 이해가 된 거죠? 그죠? 네,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합시다.